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 LG전자 오늘 이제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리고 뭐 넥스트 거래소에서는 이상 급등까지도 나와줬고, 물론 오늘 이제 장중에는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낙폭으로 인한 조정세긴 했지만 오늘의 이 조정이면 상당히 훌륭했다는 거죠. 폭락 시장 속에서도 정말 견조하게 잘 버텨준 겁니다. LG전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더 상승을 할 건데 다만 여기서는 좀 매물을 소화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걸리긴 한다. 그 조정이 이제 견조하게 버텨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그 흐름이 나오는 거죠. 뭐죠? 바로 이 V자 반등 뒤에 우측 핸들을 만들어준다. 그죠? V자 반등 뒤에는 이 조정이 폭발 전에 오히려 신호라고 정확히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도 오늘 양봉을 뽑아줬고, 네, 현대오토앱은 오히려 고점을 갱신하더라고요. 우리 장중에 20% 넘게 지금 대폭등이 터져 나온 겁니다. 즉 지금 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이 로봇과 그리고 다음 이 자율주행 쪽으로, 그러니까 수급 쏠림 현상이 순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왜 현 시점에서 이 LG전자를 지금 매도를 하고 도망칠 게 아니라 오히려 고점 돌파를 보면서 왜 수익 극대화를 노려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제가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은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최근 시장 대비 이제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인 섹터는 결국 이제 반도체이네요. 반도체. 오늘도 이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이제 폭락에 가까운 장세였죠. 종목들 보면은 이거 거의 폭락장 수준입니다. 코스닥 1,500 종목, 코스피 800 종목 이상 하락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바로 반도체 다음으로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 바로 로봇이란 겁니다. 로봇.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제 반도체에서 로봇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국면이, 그러니까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딱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이제 전기차 패러다임이 있었었죠.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사실상 전기차와 이제 아무리 관련이 없더라도 삼명의 전기차에 이 전자만 들어가도 무조건 폭등을 만드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거품이 꺼지고 나서 그 뒤에는 정말 실질적인 진짜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을 때는 에코프로 같은 실질적인 수혜주들이 대장으로 치고 나갔죠. 지금 이 로봇 시장도 그러한 형태와 똑같다는 거죠. 자,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정말 로봇에 로자만 들어가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폭등 장세를 연출을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자, 현대차, 아니면 LG전자, 현대모비스, 아니면 현대오토웨버 같은 대기업 계열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로봇과 자율주행의 이 기술력을 가진 쪽으로만 현재 수급이 상당히 압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껍데기뿐인 테마주가 아니라 진짜 실질 수혜주로 시장의 스마트머니들이 현재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이 완벽한 반도체 쏠림 현상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반도체에 대한 너무 과한 쏠림 때문에 이제 피로감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다음 시가총액의 큰 대형주들이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 중심에 서 있는 대표 주자가 바로 현대차, LG전자 이런 쪽이라는 거죠. 즉 지수를 지탱해줄 다음 타자로 돈의 흐름이 옮겨지고 있다. 자,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반도체를 고성능으로 잘 만들면 뭐합니까? 그건 결국 자율주행과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 반도체 다음 단계인 순환매가 지금 명백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진행이. 이 명백한 흐름을 타는 것도 바로 이 LG전자가 지금 온몸으로 차트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급 신고가 랠리에 이번 폭락장에서도 가장 강한 반등을 보여줬다. 이 말 자체가 지금 자금이 이쪽으로 사정없이 몰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차트를 좀 넓게 봐서 월봉의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이 거대한 월봉의 흐름이 매집입니다. 매집. 그리고 이 큰 흐름을 보면 LG전자가 보면은 5만 원 단위로 항상 박스를 그려요. 얘는.
이렇게 5만 원 단위로. 이 박스 안에서 항상 뭐 지지와 아니면 저항을 받거나 이런 특정한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번에 폭등이 나오면서 무려 그러니까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그러니까 두 단계가 한 방에 레벨업이 된 거죠. 자, 당연히 급격한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 조정이 현재 나오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대로 이 LG전자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올라온 각도를 보셔야 됩니다. 각도. 여기서 하락을 만든 각도보다 현재 이 치고 올라온 이 각도요. V자 반등을 완전히 넘어서 버린 상당히 예리한 각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어디서 봤냐면은 바로 삼성전자에서 봤다라는 거죠. 이미 이 그림을 봤어요. 박스권을 그리다가 돌파라는 주가가 예리한 각도로 올라오고 나서 더 예리한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돌파하면서 폭등을 만든 거죠. LG전자처럼. 자, 그리고 나서 어떤 게 나오냐면 바로 장대음봉, 그러니까 조정봉이란 건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 삼성전자도 보시면 이렇게 5만 원 단위의 박스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자, 여기서 이제 10만 원에서 무려 20만 원까지, 그러니까 두 단계가 급속하게 레벨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은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세가 끝났냐? 그게 아니란 겁니다. 더 과열을 만드는 이 포물선을 그리는 파동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력들이 과열을 만드는 이 과열의 법칙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수급 쏠림 현상 역시도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 폭등을 맞는 종목들이 더욱더 과열을 만드는 시장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방송에서 매일 강조를 해드린 내용이 있죠. 바로 이 예리한 V자 반등은 반드시 상승 이후의 오른쪽 핸들, 그러니까 즉 손잡이 모양의 핸들을 만들지만 이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나서는 2차 랠리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급등주 패턴이란 겁니다. 우리가 아는 흔한 이 U자형 패턴 다들 아시죠? 바닥을 완만하게 그리고 올라오는, 그리고 나서 이게 오른쪽에 이렇게 핸들을 만들고 나서 급등을 한다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컵앤 핸들 패턴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LG전자는 그것보다 더 가파른 U자가 V자로 나온 겁니다. V자로. 왜 이게 V자로 올라왔느냐? 세력들이 지금 마음이 상당히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빠르고 급하게 위로 올려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V자의 반등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차트에서 이 각도 자체가 의미를 하는 게 세력이 바로 이 투입한 자금과 그리고 강도, 그리고 시간을 뜻하는 겁니다. 시간. U자형 패턴은 바닥에서 천천히 매집을 끝나고 천천히 폭등을 하는 구조라면, 지금같이 예리한 V자 반등을 만든 거는 주포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밀어 올리는, 급하게 올라가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 핸들을 만드는 조정 기간 자체도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고 조만간 바로 정고점을 돌파하는 대폭등의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패턴이란 겁니다. 자, 여기에 정말 호재들도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당장 이 냉각기에 대한 매출 역시 시원하게 지금 올라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졌고요. 거기에 지금 이 엔비디아라는 협력 모멘텀까지 완벽하게 붙어줬단 말이죠. 세력들은 이 지루한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그 시기에 더 큰 호재나 어떤 기대감들을 시장이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려주면서 주가를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 곧 있으면 이 월드컵이 열립니다. 이 월드컵에서 로봇이 직접 시축을 한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죠? 시장이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를 체감하게 만드는 역대급 이벤트가 현재 또 대기 중이라는 거죠. 지난번 반도체 섹터에서 광기 어린 과열이 찾아왔었던 것처럼 그 다음 타자인 이 로봇 섹터에서 반드시 눈이 뒤집힐 만한 이 과열 파동을 다시 한번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열을 이끌어갈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LG전자라는 거죠. 지금 내피셜이 아니라 이미 차트에 대형 수급들이 온몸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LG전자가 상한가를 한번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현재 딱 3거래일 현재 조정을 받습니다. 3거래일. 자,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3거래일 조정 뒤에 예쁘게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곧바로 또 이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잡는 게 정석이에요. 자, 오늘 먼저 이 현대오토에보가 20% 대폭등을 시원하게 날리는 거, 뭐 이거를 보면은 방향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기만 다를 뿐이지 현대모비스, LG전자 이제 번갈아 가면서 순환매 폭등 구조를 연출을 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매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잡아드리는 이 맥점 분봉 있잖아요. 맥점 분봉. 이 맥점 라인에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타게 되면 우리는 이 자리가 깨지기 전까지는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이 만드는 시세의 이 피날레 있죠. 피날레.
시세의 끝자락까지 온전히 내 계좌에 쓸어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우리는 이 앞에서도 맥점의 지지가 되면 어떤 형태로 급등이 나오는지 확인을 했고, 특히 이번 급락 구간에서 아주 저점 매수를 정확하게 잘 해놨죠. 그래서 수익을 편하게 내고 있지만 현재 자리에서는 만족을 알고 털고 나갈 자리가 아니라 현재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 구간을 다시 노려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 기술적 지표와 시장에 대한 이 모멘텀이 지금 딱 맞물려 있는 위치입니다. 이제 변동성이 터지는 진짜 방향성의 구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그 자리라는 거죠. 현재 또 다시 맞물리는 위치가 왔기 때문에 제대로 방향성이 받쳐준다면 또 직전 고점도 아주 쉽게 뚫어버리고 다시 한번 이 신고가를 갱신하러 가는 흐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저점에서 제 말을 반신반의하고 매수를 못하셨던 분들, 세력들이 다시 한번 기가 막힌 이 기회의 구간을 주고 있는데, 자, 이번만큼은 명백한 이 맥점 신호 절대 놓치지 않고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말한 과열이 와서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케이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